안녕하세요. 서현직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요즘 팀장의 오답노트를 썼고요. 이렇게 저녁 시간에 다들 바쁘고 할 일 많으실 텐데 시간 내서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팀 원일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은 팀장님들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책에 써놓은 내용인데 제가 책 가장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에필로그에 써놓은 얘기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정말 그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다 읽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에필로그에 제가 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 좋은 팀장님들을 만났었고, 좀 제 기준에서 안 좋았던 팀장님들도 만났었고, 그래서 여러 팀장님들을 만나면서, 아, 저런 팀장님들은 좀 보고 배우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팀장님들도 있고, 반대로 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아, 나는 저런 팀장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팀장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팀장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팀원분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책을 내고 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 어떤 좀 상사나 팀장님이 지금의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때마다 한 두 명 정도의 팀장님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첫 번째 팀장님은 제가 팀장이 되기 전 마지막 저희 이제 팀장님이셨던 분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 첫 회사가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에서의 팀장님들은 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게 잘 트레이닝된 팀장님들이세요. 체계가 워낙 어, 탄탄하고 그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도 많고 실제로 이제 팀장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법이라던가 실제 팀장님들을 위한 트레이닝도 내부적으로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 일했던 그 외국계 기업에서의 팀장님들이라고 하면 되게 그 웰 트레이닝된 되게 잘 준비되어 있는 팀장님들이셔서 그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팀장님들한테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 면 어떻게 이제 팀원들과의 미팅을 잘 이끌 수 있는가, 상사분들과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하기 전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하고 나서는 이런 걸 해야 상사와 다른 동료분들의 또 이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본사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팀원들과 원어원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배워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흔히 말하는 그 팀 관리 스킬이죠. 팀 관리 스킬의 대부분의 것들은 저의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저희 마지막 팀장님이셨던 그분께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그분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스타트업으로 옮기면서 만났던 부사장님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COO님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만났던 팀장님들은 항상 되게 각이 잡혀 있고 되게 막 프로페셔널하고 되게 막 이렇게 되게 포멀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우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 샌드박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그 부사장님은 굉장히 캐주얼하셨어요. 굉장히 캐주얼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상냥하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단호하고 어, 강단 있게 이제 조직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이제 감명을 받았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마지막 팀장님이나 제가 스타트업에서 같이 일했던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이제 부사장님의 공통점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상사들의 공통점을 좀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이제 팀원, 팀장 왔다 갔다 하시고 팀원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이런 상사가 되겠다, 혹은 내가 이런 매니저가 되겠다, 혹은 내가 이런 팀장이 되겠다라고 방향성을 잡을 때 사실 롤모델을 만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고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이 있고 그 롤모델을 따라하면서 이제 좋은 팀장이 혹은 좋은 상사가 돼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사람 내가 되게 좋았다. 이런 상사와 일할 때 내가 되게 즐겁고 일을 잘했던 것 같다. 라는 이제 상사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좋은 상사분들의 공통점은 어, 이런 거였어요. 뭔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왜냐면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이 상대방을 막 되게 진심으로 막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되게 저에게 인상 깊었던 상사들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저의 성장을 막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막 먼저 저를 믿어주고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되게 저 스스로도 더 잘하고 싶었고 성장하고 싶었고 더 실제로 이제 저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성과도 더 좋았고 스스로도 되게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그런 이제 좋았던 상사분들을 떠올리면서 아 나도 팀원들을 좀 먼저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같이 성장하려고 하고 그 혹은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같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이런 좀 같이 어, 흔히 말하는 같이 일하고 싶은 팀장이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되게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팀장님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팀장님들을 만나면서, 아, 절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렇게 팀원을 대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팀장님들이 계신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런 분들과 일할 때 저도 되게 일하기 힘들었고, 일할 때 성과도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좀 특징을 추려보면 다시 그분들의 내가 같이 일하기 싫었던 같이 일할 때 힘들고 성과가 잘 안 났던 그런 팀장님들의 공통점을 또 반추해 보면 되게 그 조직 내의 안전함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게 됐건 팀원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불신을 뭔가 믿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게 됐건 아니면 뭐 상대방이나 팀원들의 의견을 뭐 별로 잘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조직 내 어떤 안전함을 깨트리는 행위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닮고 싶지 않았던 팀장님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팀장님들, 저도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 몰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안전함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불안함이라는 책을 봤는데 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막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지냈지만 책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런지를 알게 되니 더 이제 공감이 됐던 것 같은데 책의 내용은 뭐 인간의 이제 뇌 구조라던가 뭐 사회학적인 이제 인간의 그런 특성상 어, 불안전한 환경에서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미리 이제 불안의 징후를 포착해내고 미리 이제 어디선가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걸 캐치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간의 뇌가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은 위험 시그널을 포착해낼 수 있도록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더 그냥 여러 군데 주의를 분산시키게끔 만드는 반면 내가 되게 안전하고 정말 말 그대로 세이프티하다고 느껴지는 환경에서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몰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안전한 곳에 있고 내가 한 곳에 집중해서 어떤 몰입을 하더라도 위험이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이 생겨야 몰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도 공감이 됐었어요. 제가 같이 일하기 싫었던 팀장님들은 그런 안전함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말에 어떤 이제 사람들은 반대하시기도 하십니다. 뭐 회사에서 뭐 막 회사가 무슨 노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뭐 가족도 아니고 뭐 그런 안전함과 그런 감정적인 유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그냥 회사에서 성과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대 생각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일하는 다 존재들이 감정과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그런 감정과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제 일을 하기가 힘들고 일을 하기가 힘들면은 또 당연히 성과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조직 내에서, 회사 내에서 그런 유대감과 친밀함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라포를 형성해서 일을 하고 그런 안전함을 기반으로 더 팀원들의 몰입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경험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을 보고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이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게 내가 되게 일을 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고, 나는 꼭 이제 그런 걸 간과하지 않고 팀원들이랑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만났던 이제 좋은 팀장과 닮고 싶지 않았던, 닮고 싶었던 팀장과 절대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이제 팀장님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이제 그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이런 데 커가고 싶다라고 할 때 주위에 보고 배울 수 있는 롤모델들을 찾고, 혹은 내 주위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책이라던가, 요즘은 유튜브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에 있는 좋은 롤모델들을 찾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이끌고 어떻게 어, 좀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성장의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책에 관련돼서 얘기 나눠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연은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 책을 읽으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건 저도 처음이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책을 다시 한번 또 책을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다른 또 우리가 또 생각보다 다 이게 세상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 어디선가 또 이렇게 마주칠 텐데 그때 또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